네, 오늘 자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 현재까지는 사실 아직 중소기업은 피해가 있다고 저희 그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거래하는 일본 기업이 과거에 요구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신고는 한 7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예상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대표가 가장 뭔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일본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물론 우리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발표회 내용을 들으시긴 했겠지만 오늘보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사태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해서 한국을 다시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아베의 일본에 의한 경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어떤 그런 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단결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번 그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국 경제의 체질도 좀 그동안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들을 바꾸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체질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것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또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드린 우리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주신 말씀은 그렇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문제를 어떻게 상생의 길로 정말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이냐.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세워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다짐 속에서 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요. 7월 15일부터 그 에로 센터, 각 지방청에 에로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자료가 에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쭉 그동안에 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또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센터에 그동안에 7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7건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1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무슨 한일 간의 무슨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세미나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우리한테 불편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요구하지 않았던 어떤 서류 등을 또 요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신고센터만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간담회를 좀 더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런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의가 많았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전에 이제 물량 확보를 위해서 뭐 그동안에는 뭐 3개월치를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면은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좀 자금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신고센터에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질문이 또 제일 많았던 것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돼서 시행이 되면 ICP, 그러니까 일본 제도로는 ICP고 우리는 이걸 CP라고 하는데, 그 포괄적 특별허가, 그러니까 특별허가와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됐던 국가와 동일하게 3년의 포괄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문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 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결자로서 정말 힘든 애로사항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풀어드리는 일, 또 서로 기업 간에 서로 이제 그 정보 교환이 좀 필요한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투자, 또 실증 테스트 매들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어떤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을 좀 더 조성을 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정말 도약해서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해서 한국을 다시 경제 공격을 하고, 이러한 아베의 일본에 의한 경제 공격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단결과 협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결과 협력 속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의 길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에 있다. 그리고 이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상생 협력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이 단 한 건의 개별 허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소기업에게까지 그 영향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돼서 이것이 실행 단계에 옮겨지면 중소기업에도 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7월 1일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이 3개 품목의 국내 생산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선 변경을 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 품목을 저희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된 이 대중소 상생 품목은 약 20개에서 3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대중소 상생 품목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첫째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둘째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셋째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저희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연결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할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품목 선정에서부터 공동 R&D, 또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소 상생협력협의회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을 하는 것은 물론 또 공장을 신설해야 된다고 할 때 환경이라든가 또 입지 문제라든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건의하느냐? 이것이 이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건의를 하는데 이 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경제부총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더 탄탄한 그리고 촘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 소재부품 장비 100+100 프로젝트, 그러니까 소부장 100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스타트업 100개, 그리고 강소기업 100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산자부에서 하는 글로벌 기업 100개 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소기업 100개는 금년까지 가능한 100개의 그 기업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100개는 내년부터 5년간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 소재 부품 장비 전용 벤처 펀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태펀드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의 소재부품 장비 전용 벤처 펀드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규모는 약 3천억 정도로 할 생각이고,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투자를 하냐면 핵심 기술이지만 그동안 소량이라서 범용성이 낮아서 기술 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에 이것을 생산 못했던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 펀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M&A에도 집중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밖에 이제 후불형 R&D 도입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 후불형 R&D 제도는 한때 이것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 후불형 R&D 제도를 다시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불화수소에 펜라인과 같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 특허 기술을 받아놓고도 양산체제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판로 문제에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불화수소의 텐라인의 어떤 그 순도를 유지하려면 공장 전체를 클린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운영 경비의 문제라든가 또 이 불화수소를 용기에 담아서 그 용기도 똑같이 텐라인과 같은
그런 어떤 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어떤 비용의 문제,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이제 선뜻 투자를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이 기술을 사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이것을 저희가 연결자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후불형 R&D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에 이제 7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 일본 수출 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는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모두 발언할 때는 어저께까지 수출해서 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모두 11건의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11건의 신고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피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예를 들면 부산에서 2건, 경기도에서 3건, 또 경남에서 1건, 충북에서 1건, 그리고 대전과 충남에서 2건, 충북에서 1건, 이제 이렇게 그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서 11건의 접수 중에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이제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접수가 7건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좀 부탁하는 것이 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에 이런 애로가 있다, 또 이런 걸 건의한다라는 그런 어떤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3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그리고 지금 간접 피해가 있다는 그 어떤 그 7건 중에 하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를 했고요. 하나는 저희 중소벤처부 소관 사안이 아니라서 다른 부처에 건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또 이런 일본 수출 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 이외에도 간담회를 쭉 했었습니다. 7월 30일부터는 간담회를 해왔는데, 이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개별 허가 90일간의 물량 확보 애로 때문에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을 할 것 같다, 이걸 지원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비록 좀 늦게 통과는 됐지만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경영 안정자금 총 1조 500억 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금 집행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많이 건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기존에 3년간 유지되는 포괄 허가에서 이제 매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개별 허가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이 방법밖에 없느냐,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ICP 기업, 그러니까 이 ICP라는 것은 Internal Compliance Program, 그러니까 내부 자율 준수 규정에 인정을 받은 그러한 기업을 통해서 수입을 할 경우에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음으로써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과 유사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 ICP 기업인과의 수입 거래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 어제부터는 그동안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팀을 2팀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중소기업 비상 대응반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응반의 반장은 우리 김학도 차관님이 맡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이것을 대응반으로 확대 개편을 하고 처음으로 비상 대응반 회의를 어제 차관 주재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일본과의 그 이런 어떤 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사실 그 저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만은 오늘 간담회를 마치고도 이제 제가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갖고 있지 않은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쳤고 그리고 고3 수험생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요런 것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이걸 조금만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텐나인 불화수소 특허를 갖고 있는 분이 저는 전화 통화를 했고 우리 대변인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8년 전에 특허를 받고 사업화에 나섰지만 클린 공장 설립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운반 용기를 만드는데 또 판로도 좀 보장받을 수가 없고 해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당시에는 포기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이 특허 기술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명감마저 든다. 이런 어떤 그 자신의 각오를 오히려 우리 대변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대변인이 거기에 너무 감동받고 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많이 걱정되지만 오히려 제가 또 위로받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인들의 그 독특한 기질이 있다. 우리 하면 한다라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든 벽은 문으로 통한다라는 이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요즘 매일 생각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단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장벽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간담회를 약 1시간 정도 했는데요. 간담회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것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시 반에 간담회 끝나자마자 지금 저희 이렇게 메모로 지금 제가 갖고 있어서 먼저 좀 질문을 받고 또 이렇게 메모를 좀 보면서 간담회 결과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